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가 돈을 80조 가량을 또 푼다고 하네요. 이는 금리 인상에 따른, 맞아요. 기준금리가 작년 8월달만 하더라도 0.5%였죠.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1.75%고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그런 코픽스도 지금은 1.98%라는 거죠. 또한 가계부채가 1860조가 되고 기업부채가 2355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4200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빚이 있다. 그래요.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어떻게 보면 빚으로 운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표되는 미국발 금리 인상, 또 기본적으로 0.75%가 또 인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또한 또다시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여건이 되겠죠. 이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취약차주들 입장이라면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취약차주 대출 규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요. 전체 대출은 가계대출이죠. 1860조인데요. 다중채무자,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코로나 대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빚이 597조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취약차주 93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불안하다는 거죠. 혹시라도요, 미국발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거 당연한 거죠. 따라서 이자 부담이 급하게, 급 증가가 되면 이자 연체가 발생하고, 그렇죠? 이자 연체가 발생한다는 건 경기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겠죠. 주식은 이미 거의 30% 정도구나 하락한 상태고, 부동산 또한 하락하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자산 폭락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정부는 두려워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부는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총 8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유동성과 경쟁력 자금 수요로 정책자금 공급을 41조 2천억 원, 고금리 부담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대안해주는 게 8조 5천억 원을 하고, 상한의 애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가지고 폭락을 한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 출발 기금이라 해가지고 30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발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한번 살펴보면 유동성 자금으로 10조 5천억 원, 대출 7조 2천억 원, 보증 3조 3천억 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공급이란 거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쟁력 강화를 보면 29조 7천억인데요. 창업자금, 또 사업 내실화를 위한 설비 투자 자금으로 18조 원을 또 대출을 해주고 보증으로 11조 원을 또 공급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세 번째, 재기 지원으로 1조인데요. 폐오프 재창업한다거나 업종 전환 또는 사업 전환을 할 경우에 대출이나 신보 특례 보증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정으로 본다면 코로나19 특례 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요 7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고요.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 본인의 신용 점수가 920점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저번에는 1,000만 원 이제 대출됐지 않습니까? 1.5%로. 그런데 이 금액을 이제 3,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또 해내리 대출 금리 우대를 확대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상까지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나 신보 특례 보증 등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첫 번째로 본다면 돈이 아니다. 그래요. 돈이 아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풍부한 유동성, 그렇죠.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요 와중에 이제 뭐 긴축 재정을 펼쳐야 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뭐 돈이 아닌데 앞으로가 더 돈이 아닐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빚이 전가될 것이다. 이것 또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 지금 뭐 사업 유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렇죠. 또 장사나 사업을 한다고 해도 뭐 물건이 팔려야죠. 뭐 매출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큰일이에요. 그 큰일인데 문을 달리려고 하는 이 와중에 정부가 또 돈을 준다는 거예요. 힘내라고 또 유지 좀 한번 해보라고 빚을 유지 좀 하라고 저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한 사람들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하다 하더라도 뭐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3천만 원까지 또 1.5% 이자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1.5% 돈을 빌려서 은행에 예금을 하겠어. 그러면 요즘 1년 정기 예금이 뭐 한 3%대 아닙니까? 그럼 뭐 단순 계산해도 1.5% 대출을 받아서 3% 정기 예금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봐도 1.5%라는 이자 차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신용자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무조건 받아서 이런 방법으로 재테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대출 등 이제 상환 기간이 다가오면 이제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환 기간 도래에 대한 문제 터질 것을 즉 상환 폭탄을 2년 내지 3년 또다시 연장해주는 효과가 일어날 것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표되는 미국발 금리 인상 발표 요거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빚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숨통을 제공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기 진입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인하를 했죠. 부동산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과 더불어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를 인하해준다거나 변동금리를 또 고정금리를 또 전환시켜줌으로써 자산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하다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이 된다면 혹시라도 발생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큰 위기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